하냐면요, 잘 보세요.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수업 안 해요. 여러분이 할 거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개요를 짰어요. 개요를 짜서 글을 썼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예시 답안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정답, 꼭 이게 정답이야 이건 아니지만 이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시 답안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나와서 발표할 거거든, 한 사람씩. 근데 난 이 자리에서 영상이 찍히는 게 불편해. 그러면 저 자리로, 여러분 자리를 주고 선생님이 여기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로 가서 발표하면 돼. 이해됐죠? 대신 이건 순서대로 보고하면 돼요. 내가 개요를 짜서 글을 썼는데 개요를 짜고 글과 연결이 잘 돼 있는지, 개요 따로 쓴 글 따로 이러면 개요를 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요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고 내가 쓴 글은 막 글인 거야. 그래서 막 글이 안 되게 하려고, 논리가 없이 막 흘러가게 안 하려고, 논리적으로 흘러가게 하려고 얘를 썼으니까 얘하고 흐름이 잘 맞게 내가 글을 썼는지 점검하면 되고요. 또 그 점검하는 기준은 예시 답안을 받았으니까 놀라운 건 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시 답안을 보니까요 글이 깔끔하게 느껴져요 이런 얘기를 해, 초등학생이. 그래서 왜 깔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유를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왜일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분명하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뒷받침이 잘 됐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근거를 잘 찾아서 했는지를 보면서 자기가 본문을 너무 빈약하게 찾았대요, 근거를.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문을 읽을 때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요거와 요 관계를 이제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시간을 지금 이제 10분 줄 테니까요. 내가 작성했던 개요도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내 쓴 글 한번 보고요. 예시 답안 비교해보고, 순번은 어떻게 할까요? 가위바위보예요? 그냥 자율적으로? 순번 하고 출발합시다. 누구 먼저? 가위바위보. 응? 가위바위보 해, 그럼.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자유롭게, 안 내면 진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진다. 가위바위보. 뭐? 가위바위보. 네. 순번은 여러분이 알죠? 네. 10분 동안 보세요. 저 순번을 정해요. 아니, 누가 1번인 거야?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맨 뒤로 할래요? 아니요, 제가 정하는 걸로. 지금 가위바위보로 정한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먼저 정할지 정한 거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면은 제가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긴 사람이 먼저 권한이 있어. 두 번째. 그 다음 첫 번째 누구예요? 진 사람 중에 말해. 저요? 누가 졌어? 제가 두 번째로 졌고 옳지. 어떻게 할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선택권?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좋은 걸 선택하면 돼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제일 꼴찌고요. 그럼 꼴찌로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아니, 먼저 하는 게 싫은 거면 이긴 사람이 그걸 선택을 하라고, 나중에 하는 걸로. 이분들이 결정하시고 전 남는 거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다. 저 네 번째 할게요. 그럼 네 번째 하는데요. 세 번째. 세 번째. 그럼 답정만. 두 번째네 뭐. 졌잖아. 그럼 첫 번째 누구야? 그래요. 재경이가 첫 번째야. 좋아요. 네.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걸 보면서 저희가 발표하는 거예요? 보면서 얘기해요. 제 의견 추가해서 발표해도 되죠. 응? 제 의견 추가해서 발표해도 되죠. 네네. 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본문에 충실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읽고 충분히 나눴는데도 본문에 있는 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개요표도 펴놓고 얘기를 봐야죠. 비교해야죠. 선생님, 네. 여기 서론 본론 있잖아요. 그 응. 본론에서요,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의견이 나와 있던 게 그냥 그 유어들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의견을 뒷받침들 그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지? 의견을 그러니까 이제 맨 밑에 결론으로 몰아서 한 거지. 그러면 여기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속사가 대체로 그러므로 따라서
그런 마무리 짓는 그 접속사로 그래서 들어가죠, 보통. 그리고 반대이면 지금, 여기 지금, 하지만, 여기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부러 지금 표시된 거 그래 준 거예요. 그런 걸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내 독창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대체로는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충실하면서 빠진 거 같은 거를 내가 첨부할 수는 있죠. 샘플이 되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아까 이제 동생들이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요를 작성을 안 한 녀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듣고 그냥 설명 들으면서 직접 쓴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설명대로 잘 썼으니까 글이 3000% 빠지진 않았지만 개요가 없으니까 내가 쓴 글이 이 논리가 빈약하다는 걸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개요표의 중요성을 자기가 깨달아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말할 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면 돼.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개요를 배웠는데 개요가 뭔지 들으면서 뭐 좀 이해는 하는 것 같았지만 짜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못 짰어요. 근데 그래도 흉내내서 글을 쓰느라고 썼는데 글 쓰는 게 제가 조금 아무튼 이 논리적인 글에는 좀 약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예시다발을 보니까 내가 쓴 거랑 내가 어떤 부분이 빈약한 거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자기 글을 정리해서 말하면 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한 편의 틀을 자기가 암기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제가 다른 걸로 바뀌어도 지금 이게 동물권 법적으로 인정해야 할 까지만 다른 주제로 바뀌어도 내가 반대의 틀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찬성의 틀을 기억하고 있으면 주제가 바뀌어도 어떻게 될까? 글 쓸 때. 요런 틀로 주제만 바뀐 거니까 내가 마음껏 조절해서 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받은 이 예시 답안을 내가 완전히 외운다고 생각하고 그 틀을 기억하면서 말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보고 하나요? 아니요, 보면서 해도 돼요. 지금 재아가 좋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 반대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맨 끝에 보면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반대해요 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뒷받침이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마치 뭐한 내용처럼 느껴져요? 찬성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걸 뒤집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불리하잖아요. 꼭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거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일단 제시를 해주는 것이 나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다 전면 부인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면 수긍이 되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고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재경이가 살짝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내가 반대를 한다 그래서 찬성하는 애들의 얘기가 다 틀리지는 않은 거거든. 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이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네가 하는 말이 완전히 다 틀리거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이거 근데 여기 써있는 거에 읽으면은 반말로 해야 되나 존댓말로 해야 되나? 아니 편안하게 내가 어떤 말투가 편한지 편한 걸로 하면 돼요. 내 글은 이렇게 해서 나는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새롭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글을 쓸 때는 좀 더 내가 보완해야 되겠어요. 준비가 됐나요? 네. 이 자리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 자리로 자리를 네, 발표 순서는 요거에 맞춰서 하면 돼요. 네. 내가 지난 시간에 개요를 작성해서 글을 썼는데요. 보니까
내가 쓴 글이 개요와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요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예시 답안을 보면서 내 글과 또 비교를 하면서 배우게 된 거를 이야기하면 돼요. 깨달은 거예요. 저번 시간에 개요를 점검하면서 개요를 솔직히 논설문 같은 거는 몇 번 써봤는데 개요는 솔직히 중요하다 생각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서론 본론 결론은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굳이 알고 있으니까 안 쓰고 생각은 안 해봐도 되겠다 싶었던 면모가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하고 또 글을 써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개요표 없이 글을 썼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많이 이걸 중요성을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이렇게 이번에 적고 또 쓰면서 정말 뭔가 더 글을 쓰는데 확신이 들고 또 뭔가 전보다는 더 써야 될 게 어떤 건지 다 생각을 하고 쓰니까 뭔가 꼬이는 것도 없고 더 간단하고 보기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이랑 이렇게 예시 답안을 비교를 해보니까 보면서 해요. 괜찮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주장이 뒷받침되는 근거는 제 의견이 들어가는 근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시 답안에서 제시한 근거들이 뭐 찬성 쪽에 유리한 근거들이라 그거에 좀 의문이 있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근거는 정말 사실 그대로 쓰되 그게 정말 내 근거에 좀 불리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내 의견을 더 보충해서 접속사 같은 걸 사용해서 여기 뒤에 결론 같은 부분에서 제가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이런 게 근거가 꼭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다 쓸모없고 필요 없는 건 아니구나가 좀 느껴졌고 지금 중요한 걸 깨달았네요. 내 주장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제를 해주면서 그러나 이건 아니고 내 생각은 이런 거예요 라고 다시 거기다 그 얘기를 제시해 주고 내 의견을 붙이면 된다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저는 동물은 권리를 가져야 되냐는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네, 좋아요. 네.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동물권을 그러니까 동물에게 권리를 주는 차원보다는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성을 좀 더 키워주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을 강조했죠? 저요? 동물이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존중은 해주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법적으로까지 해가지고 사람과 동등하게 권한 보장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좋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예시 답안을 보면서 좀 더 정리가 좀 잘 됐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 또 누구? 네네, 좋아요.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틀 하나를 완전히 익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글을 쓰면서 개요를 점검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바로 썼던 글들이 개요를 통해서 정리되고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글이 써지는 걸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는 개요를 쓰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글을 쓸 때 꼭 개요를 작성하고 글을 쓰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느꼈었고 제가 쓴 글을 점검을 해보니까 개요를 작성하고 쓴 글이랑 안 쓰고 작성한 글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개요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썼던 글은 좀 맥락이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살짝 좀 뒤죽박죽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았었는데 개요를 쓰고 그 다음에 글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 다음엔 어떤 글이 와야 할지 그런 게 다 보였고 그래서 굉장히 글이 대체적으로 잘 써졌어요. 이야, 오, 좋아요. 그리고 저는 동물권 인정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동물권을 부정하는 분들께서는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찬성을 하는 편은 아닌데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무너지는 것이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강제성을 써서라도 동물권의 복지를 인정해주고자 하는 마음에 동물권 인정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동물권 인정에 찬성을 합니다. 네, 좋아요. 오늘 잠깐만요. 지금 예시답안과 내가 쓴 글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유익, 어떤 깨달음?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쓴 글이랑은 조금 많이 더 체계가 잡혀 있고 발표를 할 때 보기 쉽게 써져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쓴 글을 읽을 때는 조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간 지체 없이 바로 얘기할 수 있어서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예시답안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 있는 거에 없는 새로운 걸로 써 있던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글을 잘 파악해요. 읽을 때 잘 읽어야 내용을 잘 이해해야 내가 잘 쓰겠구나. 이것도 깨달아져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많이 배웠네요. 네, 그럼 누군가요? 제약은. 제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걸 보고 했는데, 이거 화면 통해서, 제가 저한테 그냥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당분간 제안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우리가 글쓰기 시간이 다시 올 때 한 번은 그대로 필사 시간을 줄게요. 필사를 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괜찮겠죠? 네. 좋아요. 지금 이미 필사를 그대로 하진 않았지만 예시답안을 미리 보면서 나는 그 틀을 연습했어요.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연습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잘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까지 기다린. 네. 개요를 작성 안 했으면 만약에 글이 주장이 정말 이상한 데 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개요 작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쓴 글을 보면서 이 개요가 서러운 본론 결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네요. 네. 그리고 자기가 쓴 글과 지금 예시답안을 비교해 보면서 뭘 배웠나요? 제가 쓴 서론이랑 여기 예시답안에 나온 서론을 봤는데 여기 서론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제 글을 보면 뭔가 애매한 느낌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서론 쓰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게요, 서론 쓰는 게 의외로 어려워요. 선생님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또 글 쓰는 기회가 돌아올 텐데 그때는 내가 뭔가를 막 독창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요. 분명히 내용이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를 쓰면 되는 거야? 말거리가 되는 걸 쓰면 되는 거야. 그걸 어려운 말로 문제 제시라고 그래요.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를 그냥 따다가 쓰면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책 다 읽고 왔고 다 얘기를 나눴는데도 글을 쓸 때는 이걸 무시하고 내 얘기를 독창적으로 뭘 막 쓰고 싶어 해.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다 얘기해 줬단 말이야. 네. 그걸 따다가 옮겨 쓰면 되겠다는 거 이해돼요? 네. 우리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혹시 뭐 더 이야기할 거 있나요? 제 주장이요? 참 어떤 쪽 주장이었어요? 전 찬성 선택했습니다. 네. 그 찬성하는 근거는요? 그래서 법 제정에 찬성을 한다. 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걸 한번 제가 잘 정리해 줘 볼게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나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처럼 또 법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는 동물을 노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선생님의 의견도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어느 쪽에 기울을 수가 없어서 반론을 제기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 글을 쓰면서
동물권 찬성과 반대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나는 반대야 이런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 나름의 의견 정리가 잘 됐나요? 네. 그러면 됐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운 대로 잘 적용해서 쓰고 잘 배우고 깨달은 걸 이야기해줘서 선생님 너무 기쁘거든요. 네. 그리고 예시 답안을 미리 준다 그러니까 싫다고 그리고 직접 쓰는 용기들을 내줘서 너무 기뻤고요. 또 선생님도 아직 이 논술을 하는 거가 쉽지 않아서 필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필사하면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시 답안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써보면서 또 깨달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각각 많은 걸 배웠네요. 서로에게 박수를. 좋습니다. 네.